땅을 여러 개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공장 주인이. 임차인 분들은 그 모르고 계실 것 같아갖고 그런 것도 있고 해갖고 한번 나와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몰라요. 아, 잘 모르세요? 모르고 임차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뭐 저가 이 대표도 아니고 직원이니까. 그렇구나. 이거 보증금 다 넣고 들어오신 거면은 그 사람이 좀 악의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 그건 아니에요? 모르죠.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광주에 나와 있습니다. 초월에 공장을 하나 보러 왔거든요. 여기 지월리라고 하는 곳인데, 근데 내려올 때 내가 내려온 길이 맞나? 언덕이 막 있고. 오른쪽에 길이 있어요. 따로 있어? 네. 아, 저기를 빌라 쪽으로 오셨죠? 그쪽은 힘듭니다. 거기는. 거긴 힘들고, 네네. 여긴 괜찮았고. 네네. 그러니까 알다시피 공장을 볼 때는 처음에 이제 위치를 본 다음에 그 위치가 괜찮으면은 도로가 가장 중요하잖아. 내가 온 도로는 막 실망했는데 여기 딴 길이 있다니까. 길도 잘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런 길로 왔냐. 저도 처음에 올 때는 내비게이션이 그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답습을 해봐야 돼, 뭐든지. 저게 공장이네. 그 마스크팩 원단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다른 식품 가공 업체가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그 임차인이 현재 있는데 네. 그 임차인은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다. 네, 작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예. 그 제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좀 여쭤봤는데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무동은 깨끗하게 잘 졌는데 나머지는 저 천막이네. 천막도 있고 판넬도 있고. 저 뒤로 공장이 긴가 봐. 네, 그치? 조금 깁니다. 공장은 두 동에 이렇게? 네, 두 동이고요. 음. 이쪽은 거의 창고로 쓰고 있고요. 지금 저 안에 보이는 기계가 식품 가공 기계입니다. 여기가 수산물 가공하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이 광주는 거의 다 식품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가 저 수질 대책 특별지구 지역이야. 한강물, 마시는 물. 여기는 공장 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식품 공장만 좀 있고 나머지 공장이 없어. 그것 때문에 아마 광주도 발전에 한계가 있을 거야. 큰 기업이 못 들어와, 거기. 물류 허가도 안 나. 물류단지도 허가가 안 나고. 여기는 자연 보존 권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싫어해, 용내가. 그러다 보니까 발전은 좀 더딘 거지, 지금까지. 또 산동네가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그래도 양호한 편인 거지. 공장은 너무 낮게 잡아갖고 식품 아니면 할 게 또 없잖아. 여기서 원래 하던 공장 자체가 층고가 필요한 그런 공장이 아니에요. 아니었지. 그러니까 식품 하는 거지. 오징어 한다고, 오징어? 지금 저기 지금 짓고 있는 설비가 응. 오징어 가공 말리고 하는 그런 아, 설비 그런 같더라고요. 설비야? 네. 근데 저 사람이 새로 와갖고 뭐 기계도 막 들여놓고 그런다면서. 지금 저것도 작년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설치를 좀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작심하고 들어오긴 들어온 거네, 일단. 그 대표자는 만나지 못했고요. 공장 담당자를 만나 뵀었는데 그러면 여기 대표님이 경매 나온 거 알고 있냐? 근데 알고 있다. 그럼 아마 입찰하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아, 대표가 입찰을 한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을 해도 경매 들어온 건 알고 들어왔을 거고요. 생각해도 저렇게 지금 설비를 구축하는 걸 보면 아마 본인이 직접 입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게 자기한테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 그거야. 자기한테 이게 안성맞춤이다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고. 또 여기가 서울에서는 그렇게 멀진 않아, 장점이라면. 1시간 채 안 걸렸나? 1시간 정도. 원장님, 근데 여기가 공장 용지인데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디서 확인한 거야? 경매지에 나와 있는 게 근데 공장 용지인데 왜 공장이 아니라 건물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럼 지목은 장이면 공장용지라고 쓸 수 있지. 근데 공장 허가는 잘 안 날 수도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수질 대책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이 안 나고 그래서 이종 근린으로 날 수가 있는 거지. 이종 근린 제조업이라고 났을 거야. 아마 제조업. 음식이나 이런 걸 만든다. 이쪽으로 더워. 너무 더워. 1389평이네. 1389평에 39억. 평당 한 290만 원 되는데. 여기 토지 시세를 갖다가 얼마로? 이 땅 토지를 보면은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공장까지 합해서 300 정도 보이거든요. 300. 예, 건물이 썩 좋지는 않아요. 앞에 그 사무동만 좋고 나머지는 낮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건 한 평당 300. 아, 1480평이니까 얼마야? 300 치면은 285만 원에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 40억 초반대가 될 것 같은데 부동산 가니까 350 받아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350 받으려면 좀 힘들 것 같아. 그 부동산 그 하시는 분 말씀은 일단 이 정도 크기로 나오는 땅이 이 동네는 잘 없나 봐요. 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공장을 와본 분인가 그분이? 이거 사실 여기가 부동산이 거의 없어? 2개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아마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대한 데면 얼마 공장? 임대면 여기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받는데요. 예, 평당. 근데 지금 보니까 보증금 1억에 650만 원 임차인이 있더라고요. 650이면 좀 작게 받는 건데 한 8, 900은 최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선순위 임차인이라서 대항력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까요? 선순위가 있다고요? 네. 선순위가 있으면 물어줄 건 물어줘야지. 어떻게 1억에 650이요? 네. 그럼 1억 물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 가끔 내가 실수한 게 있는데, 공장이지만 솔직히 공장이 아니야. 이건 근린시설 제조업이야, 이종. 저기에다가 뭘 사업자 등록에 집어넣냐면 판매업을 집어넣어. 가끔 보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이걸 판매한 상가다라고 우길 수가 있는 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떼었을 때 판매업이라고 써 있으면 소송을 해본 적이 있거든. 지다가 이기다가 그래. 그건. 판사가 볼 때 애매하잖아. 판매업 상가를 봐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걸 좀 유의하면 됩니다. 부장님이 공장을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나 공장 안 좋아해. 근데 왜 공장을 하냐면 회원님들이 지금 공부하는 중이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공장이거든. 그러니까 공장을 많이 갖고 오니까 그렇다고 또 반대하는 건 아닌 게 이게 안전하거든. 공장 어렵진 않단 말이야. 아까 질문을 하신 것 같지 뭐 거리가 어떻게 되냐 가깝다 멀다 이거 좀 따지고 들어오는 길세 따지고 공장 고 따지고 차가 안에서 돌릴 수 있나 따지고 그 동네 시세 좀 보면 대충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안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반대는 안 하고 공장 할 때마다 나와서 해주긴 하지만 난 이렇게 구체화된 걸 싫어해. 요번에 우리 회원님이 도전했던 저런 산 같은 거 좋아하지. 혼나셔 잘못했는데 고생 많이 해. 근데 그래도 그런 게 재밌어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이 물건을 갖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을 거예요. 위치나 가격 면에서 이 물건이 어느 정도 이건 이제 A, B, C 등급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돈하고 환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3억 이상 못 받겠다. 300만 원 평당. 그러면 40, 한 2, 3억 되거든요. 근데 지금 39억이니까 이거 고생하고 이거 받고 싶으냐. 한 번 더 떨어지길 그냥 기다린다. 임차인이 자기가 먹었을 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20, 30%의 저걸 기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거를 낙찰을 받게 되면 임차인을 맞추고 그 임대료 들어오는 걸로 보유 그리고 어느 적정 시간이 지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지금 같아서는 뭐 기계 들여놓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꼭 임차할 것 같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임차를 하면 참 다행이지만 또 가격이 안 맞고 나간다고 했을 때 저 공장은 임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그거가 낮아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돈을 부를 수도 없고 기간도 좀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난 이번에 유찰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거기 있는 임차인이 근처에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경매 후에 공장이 들어온 이유가 경매 나오면 보통 한 1년 이상 걸리잖아요. 마무리될 때까지. 그 동네 월세가 한 1,000만 원 정도만 된다면 한 1, 200만 원만 내고 1년만 써도 이득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잘 들거든요. 1, 200만 원만 내고는 무슨 근거야 그게? 그러니까 전 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장 놀릴 바에 그냥 근처에 있던 친한 사람이라든지 그냥 아는 사람이 한 달에 그냥 1, 200만 원 현금을 줄 테니까 그냥 그 경매 낙찰될 때까지만 쓰게 좀 해주라 라고 하면은 채무자도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닌 거잖아요. 돈이 그냥 일단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전 주인이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걸 생각해야 되지? 우리 입장에서는 네. 거기 현재 임차인이 있거나 없거나 또 새로운 임차인이라도 그냥 임차인이잖아. 네. 임시 임차인. 뭐 달라질 게 있는가 우리가? 뭐 빈 거가 더 나은가? 낫지? 빈 거면 그렇죠. 지금 방어하고 있다. 네. 예를 들어 관리회사가 그런 경우가 우리 제일 좋잖아. 그런 경우는 제일 좋은 대신 가격을 높이 쓸 개연성이 좀 있지. 쉬우니까 임차인이 있다. 그럼 조금 임차인 부담 500, 1000이라도 부담이 될까요 마음속으로.
그만큼 줄여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 그냥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새로 왔다, 옛날에부터 있었다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입찰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내가 뭐 더 많이 쓸 거야? 그건 아니잖아. 난 아무 필요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질문이 왜 그쪽으로 보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왜 경매가 진행된 후에 임차를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게 궁금해? 내 재작년인가 남이섬 갔다가 놀다가 8월 중순에 배가 고파갖고 오다가 길에서 나무 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 친구랑. 근데 막 끓는데 맴매 한 마리가 팍 들어가는 거야. 살았는 놈이. 그 이유를 네가 알겠니? 그래서 얼른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우리 친구가 버렸어요. 거짓말 아니고 한 30-40마리의 매미가 그 냄비를 그냥 쏟아지더라고. 나 지금도 궁금한데 더 이상 내가 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매매 영역을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거기 들어온 이유를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 알 수도 없고 별의별 사람 다 많은데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금액을 써서 들어간다. 그것뿐이야. 그 양반들이 늦게 들어왔잖아. 인도대상, 그지? 뭐 걱정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는데. 그러면 거기 지금 선순위 임차인이 그 채무자하고 이름이 같던데 이거는 소유자가 사용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보면은 소유자가 주식회사 이야 채무자도 주식회사 고 임차인도 주식회사 야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걸로 놓은 거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지. 여기 대항력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거기가 지금 2종 근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팔 때 공장을 원하는 사람이면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사는 사람이 알아서 선택을 하겠지. 알아보겠지. 근데 내가 지금 추측해보기로는 공장지로 이게 옛날부터 돼 있었는데 점점 그 물 수질 대책 특별지구다 보니까 물에 대한 게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식품 같은 걸 하면서 제조업을 해도 되거든. 근데 그밖에 수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되면은 땅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광주는 거의 다 그렇다니까. 광주에서 땅을 사려면 대부분 그 식품회사 사람들이 많이 사고, 거긴 기호가 있어. A, B, C, D 이런 기호 같은 게 있어갖고, A에서는 뭐 가공호 뭐 할 수 있다. B에서는 금속 같은 거 취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드물게 그 공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이렇다고 인정하고 사야 돼. 광주에 온다. 광주에 내가 산다면 거긴 식품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간단한 가공업이나 가구까지인데 가구. 근데 칠을 하는 건 또 안 돼. 칠 같은 거 몸이 나쁜 거잖아, 이거. 칠은 안 되더라고. 그런 건 이제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광주에서 땅을 살 때는 대부분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야.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